은영아, 어머님은 좀 어떠셔? 오늘은 기운 좀 차리셨어. 아침 먹고 산책도 좀 했어. 잘했네. 병원에만 있느라 답답해하진 않으셔? 안 그래도 나도 물어봤는데 오히려 병원에 있으면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 대신 병원비를 걱정하시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해. 그래도 병원 생활이 어머님께 불편하지 않다니 다행이네. 그러게. 엄마는 오히려 병원 생활이 체질이신가 봐.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 차도는 좀 있대. 똑같지 뭐. 췌장암 말기에 차도가 어디 있겠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기적 장모님께도 꼭 찾아올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더 이상 항암은 가망이 없다고 하시네, 선생님이. 그럼 방사선이나 뭐 다른 치료를 해야 하나? 아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 고통스럽지 않게 진통제 조절하면서. 아,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울지 마.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표적이니 면역이니 이런 항암제가 말기 암에도 좋다고 하던데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면 어때? 그치만 그 약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엄마가 이렇게 위독한데 이런 걱정이 앞서는 내가 너무 싫다. 일단 장모님 치료부터 해야지. 약값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봐. 당장 이번 달 어머님 드릴 용돈도 부족하잖아. 나도 지금 다니는 곳 말고 이교대 근무하는 쪽으로 옮겨야겠어. 거기가 몸은 좀 힘들어도 월급이 더 많으니까. 너 아직도 챙겨드리고 있었어? 그러지 마.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여유 없으신 분도 아닌데.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더 좋은 남편이었으면 네가 이런 걱정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머님도 제일 좋은 치료 받게 해드렸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 좋다고 해도 오빠 아니면 소용없어. 그리고 오빠 충분히 능력 있어. 말이라도 정말 고마워. 우리 힘내자. 그리고 엄마한테는 당분간 용돈 못 드리게 됐다고 내가 연락드릴게. 퇴근하면서 소화에 좋은 음식으로 좀 챙겨갈 테니까 이따가 보자. 알겠어. 그럼 이따가 병원에서 봐. 다음 날. 어제 작은 애가 전화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가 전화 드렸어요? 그래. 네가 시켰니? 나 돈 못 준다고 대신 말해달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지출이 많아서 당분간 용돈 드리는 게 힘들 것 같아 오빠랑 상의했어요. 네 엄마 병원비 쓸 돈은 있고 내 용돈 줄 돈은 없단 거니? 나도 너네가 주는 용돈 생각해서 일정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나한테 주는 용돈이 그렇게 아깝니? 아깝다뇨.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말로 떠드는 거 누가 못해. 쥐꼬리만큼 주는 것도 이제 못 주겠다고 하고. 내가 지금 그거 얼마 받자고 이런 전화하는 거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전화하는 거야. 네 엄마 병원비가 들면 얼마나 든다고 용돈을 못 보낸단 말이 나와? 다 네가 낮추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거지. 이번에 약을 바꿔야 하나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드리던 금액은 정말 힘들 것 같아서 최대한 맞춰 보낼게요. 약을 바꾼다고? 그럼 또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얼마짜리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니 또? 췌장암은 아직 표적항암 지원이 안 돼서요. 1개월에 약 6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60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을 쓰겠다고? 저희도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고민 중이에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너랑 기범이랑 한 달 버는 돈이라고 해봤자 둘이 합쳐 얼마나 번다고? 한 달에 600만 원이나 하는 치료를 한다는 거야?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당장 그만둬! 한 달 후 시아버님 제사.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저희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기범이나 보내지 재수씨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요새 병원이며 회사며 다니시느라 고생스러우실 텐데 당연히 와야죠. 아버님 제사인데. 오히려 미리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드리고 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노는데요 뭐. 원래 장남이 하는 거죠. 항상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주버님. 넌 늦게 와서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돕지 않고.
네, 어머님, 지금 가요. 과일부터 씻고 바로 산적 구울게요. 어머, 동서는 늦게 와서 쉬운 것만 하네. 제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이거라서. 혹시 다른 일 시키실 게 있나요? 아니야. 어차피 손 많이 가는 전이랑 나물은 다 했는걸. 난 집에서 노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지 뭐. 동선 일도 하잖아.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난 동서처럼 못 살아. 오늘만 해도 아침부터 일했더니 온몸이 너무 아프다. 사람 할 짓 아니야 이거. 형님 잠깐이라도 들어가 쉬세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럼 좀 부탁할게. 제사오. 다들 밥 먹고 갈 거지? 작은 애가 제사상 치우고 밥상 차려와라. 큰애는 오늘 아침부터 고생했으니 좀 쉬라고 하고. 은영아 같이 하자. 내가 설거지 할게. 어딜? 남자가 주방을 기웃거리려고 해? 너 집에서도 그러니? 은영이 아침부터 회사 가고 병원 가고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좀 도와줄 수도 있죠. 너가 억지로 시켰어? 지 엄마 아파서 병원비 대려고 일하는 거고 날마다 지 엄마 옆에 가서 앉아있는 것도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누굴 탓해? 시아버지 제사에도 뒤늦게 와서 상 치우고 밥 차리는 것도 못해. 음식도 다 차려져 있는데. 진정에는 그 정성을 쏟고 시댁일은 건성건성하겠다는 거야? 지금 무슨 편가르기예요? 그냥 지금은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좀 봐줘가며 해도 되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안 좋으세요. 그래서 좀 더 신경 쓰는 거지. 아버지 제사를 건성으로 치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퍽이나 그렇겠다. 그리고 내가 너 오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 혹시 밤에 대리운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아니, 누가 봤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고 있어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뭐라고? 그럼 진짜로 대리운전을 한다는 거야? 네가 왜 대리운전을 해? 아파요.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그럼 어떡해. 장모님 병원비도 내야 하고 엄마도 용돈 끊지 말라 하고 은영이한테도 전화하셨다면서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입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다. 그새 또 미주알 고주알 내가 한 말을 너한테 하든 안 그랬어요. 그냥 용돈 드리기로 했다고 하던데. 안 들어도 뻔해서 하는 소리죠. 넌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대리운전이 뭐니? 당장 그만둬. 당장 부업으로 바로 돈벌이가 될 만한 게 대리운전뿐이에요. 배달을 다닐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계속 하겠다는 거야? 너 대리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긴 해. 술 취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려고 그래. 내가 너 이렇게 살라고 키운 거 아니다. 그러게요. 서방님, 그러다 한 번에 훅 가요. 병 간호하시려다가 환자 되시겠네. 여보, 기범아. 그리고 재수씨, 이 사람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나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기범아, 너도 알지? 괜찮아.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 거 알아. 사돈 편찮으신 건 나도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근데 최장암 말기라면서. 들어보니 최장암은 불치병이나 마찬가지라던데 특히나 말기면 시한부 아니니? 근데 그 병원비를 대려고 애를 대리운전까지 시켜야겠니? 왜 말이 없어? 네 엄마 병원비에 계속 내 아들을 갈아 넣을 거냐고 묻는 거 아니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만하세요. 싫다. 치료해서 건강해지는 병이라면 나도 이런 말 안 는다. 최장암 말기면 건너편 상가에서 금은방하다가 작년에 죽은 엄마 친구랑 같은 병이야. 걔도 가게 다 팔고 이것저것 치료하다가 결국엔 얼마 못 살고 죽었어. 온 가족이 빚까지 내서 치료한답시고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사람은 죽고 빚은 못 갚아서 집이며 재산이며 다 처분하고 지금 어디 시골에 내려가 있다더라. 너도 그러고 싶은 거니? 어머님 친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난 농사는 못해. 햇볕 오래 쬐면 김이 생기고 피부가 금방 늙는다던데. 여보, 당신은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왜? 싫어. 그냥 듣고만 있을게 그럼. 그래도 되죠?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저희 어머니 치료를 하지 말란 건가요? 그냥 방관하라고요? 돈을 퍼부어봤자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왜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붓고 있냐고.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가는 게 아닐 텐데. 어머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님 말씀처럼 저희 엄마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빚을 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조절이 시엠이 용돈 끊고 남편 대리운전 시키는 거니? 엄마, 은영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식이 돼서 아픈 부모님을 성심성의껏 모시는데 그걸 탓하시면서 방관하라고 하시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방금 말씀은 어머님이 지나치셨어요. 재수 씨한테 너무하셨어요. 그냥 몸이 아픈 거면 말을 안 하지. 내일 모레 죽을 양반한테 다리 수백씩 쓰는 게 그럼 정상이란 말이니? 저는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죽을 사람 챙기느라 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런 뜻 아니신가? 도덕적인 것 빼고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머님 말씀도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우린 상관없는 일이니까 먼저 일어날게요. 근데 어머님도 동선의 가정일인데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애들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죠. 내 아들이 생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니? 더 말하면 입 아프니 나도 그만하겠다만 내 말 명심해라. 알겠니? 허투루 듣지 말란 말이야. 사돈도 생각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요. 애들도 아니고 1절만 하세요. 1절만. 어머님도 들어가셔서 쉬세요. 아유 정신없어. 그래요 어머님 쉬세요. 기범아 어머님 말씀 그냥 흘려들어. 네 형수 말도 어머님은 그냥 네가 대리운전하다가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나저나 이걸 다 어떻게 치우냐. 도와줄까? 아니요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들어가 쉬세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도 회사 일에 병원 일에 하루 종일 바쁘고 피곤해서 뒤처리 못하겠거든요. 어머님 일어나시면 저도 힘들어서 먼저 갔다고 말씀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어? 재수씨! 기범아! 야, 진짜 가? 기범아! 다음날. 동서, 나 아침에 상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어. 아무도 안 치우고 가서 음식물이 밤새 말라 비틀어져서 설거지하기가 영 힘들더라고. 신랑이 치우고 잔다고 하는 거 내가 말렸거든. 그이가 치우면 아침에 다시 정리하는 게 더 큰일이라서. 손이 영 꽝손이야 꽝손. 죄송해요 형님. 그치만 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남아서 치우고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그렇겠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근데 사실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안 치우고 간 건데 나만 다음날 일어나서 치우려니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 역시 분가를 해야 하나? 근데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분가하면 집 때문에 돈이 드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나? 동서 생각은 어때? 네? 그건 저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전화한 이유는 따로 있지. 어머님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온천 여행 가신다더라고. 원래는 어제 말씀하시려던 모양인데 일이 그렇게 돼서 못하신 것 같더라. 온천이요? 어디로요? 온양이나 수안보 쪽으로 가시나요? 아니, 일본 가신다고 하던데 도쿄에서 3박, 홋카이도에서 2박 해서 총 5박 6일 일정으로 가신대. 너무 부럽다, 그치? 일본요? 언제 가시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 이번 달 말? 다음 달? 사실 언제 가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야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사실 큰 상관은 없거든. 문제는 어머님 여행비지. 여행비요? 그래. 동서는 꼭 잘 들어놓고 되묻는 습관이 있네. 그거야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암튼 어머님 여행비로 5, 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던데. 사실 우리도 그 정도 목돈은 당장 구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반반씩 부담할까 했는데 동서 사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400, 동서가 200 이렇게 할까? 괜찮지? 얼마 전에 용돈도 드렸는데 여행비로 200만 원이요? 동서가 보내준 용돈은 아마 진작 다 쓰셨을걸? 여행 가기 전에 준비할 게 많으시다고 요새 쇼핑 엄청 다니셔. 저흰 돈 없어요, 형님. 어머님 여행 비용까진 도저히 무리예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일단 어머님한텐 그렇게 말해 놓을게. 우리도 400 이상은 무리니까 나머진 어머님이 어떻게 메꿔서 가시든 안 가시든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동서 끊어. 잠시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네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니?
여행 비용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그래. 시미가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좀 다녀오려는데 네가 파투를 내?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니? 파투라뇨. 그런 적도 그럴 생각도 없어요. 네가 여행 비용 못 준다고 했다면서. 친정엔 달에 600이나 해준다면서 나한텐 여행비 200을 못 해준다 이거니? 너 내가 어제 한 말 못 알아들었니? 어머님 뜻은 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사하러 시댁에 와서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집으로 내뺐어? 잘 알아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왜 뒷정리를 안 하고 나왔는지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어제 잘 들었지만 어머님 뜻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며느리라고 해서 제 의사를 어머님 뜻대로 하실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효녀인 척을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애꿎은 내 아들은 무슨 죄로 장모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되니? 내 아들로 네 엄마 부양하고 싶으면 너도 나한테 그만큼 해야 하는 거지? 기범이가 착해가지고 너한테 말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빠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주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오빠가 노력해주는 만큼 저도 어머님께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여행비 달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나한테 해주는 게 고가우면 사돈한테 쓰는 돈을 줄이면 될 거 아니니? 돈은 보내드릴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이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요. 매달 용돈도 드리던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이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을 참고 견뎠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안 참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며느리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겠니?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기범이도 아니?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오빠도 알게 되겠죠. 2달 후 장례식장. 은혁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이러다 쓰러지겠어. 엄마. 엄마. 물이라도 좀 마셔, 어? 우리 엄마 가실 때 편안하셨겠지? 엄청 아프다가 가셨는데 이젠 안 아프시겠지? 영면하실 때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셨어. 편안히 가셨을 거야. 오히려 네가 이러고 있으면 가시던 길도 못 가시겠어. 조금이라도 좀 먹고 기운 차리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내가 있잖아. 이제 어머님 편히 보내드리자. 내가 앞으로 어머님도 되어주고 아버님도 되어줄게. 아이고 혼자 보기 아까워서 어쩌니? 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금의 밥만큼이라도 했어 봐라. 그때는 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더니 장모 돌아가셨다고 뭐? 아빠도 되어주고 엄마도 되어줘? 애를 키우지 그러니? 엄마, 오셨어요? 형이랑 큰애는? 아가 왔다고 금방 갔어요. 은혁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신경 쓰지 못할 것 같고 형수도 불편해하고. 그냥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면 될 일을 뭐 한다고 이렇게 큰 데로 잡았어? 찾아오기 힘들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조금이라도 좋은 데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세요. 앉아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일 없다. 아주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돈을 처바르네 처발라. 네? 돈을 처바르다뇨?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못할 말을 했니? 맨날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호화 장례식이니? 살아계실 때나 잘했으면 됐지. 이게 무슨 난리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 어머니 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오셔서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것뿐이세요? 빈말이라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거나 위로의 말 한마디쯤 해주실 순 없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만큼 돈 바르고 죽은 후에도 이렇게 네가 돈을 쏟고 있는데 명복? 위로? 너 지금 장난하니? 돌아가신 분이 저희 엄마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아파서 치료를 위해 애쓴 것뿐이고
먼 곳에서부터 엄마 가시는 길 배웅하러 와주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 내드리고 싶어서 장례식장도 옮겼을 뿐이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얘가 눈 시퍼렇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너 지금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행동이냐? 그럼 지금 죽을 사람 치료비로 온갖 빚더미를 껴안은 네가 잘했단 소리야? 그럴 거면 혼자 살지.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왜 네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 엄마, 제가 치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결정한 일이니 은영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은영이 친지분들도 계시는데 꼭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어차피 시한부 받은 사람을 병원에서 모시면서 치료비로 다달이 몇백만 원씩 쓰는 게 정상인지.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고 거들꼴로 살든지 말든지 용돈 주는 걸로 생생이나 내면서. 툭하면 못 준다, 돈 없다는 이런 소리만 하더니 이거 봐라. 마지막까지 장례식장에 돈 쓰는 거. 너 똑똑히 말해주는데 시가 쪽에서 들어오는 조의금은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알겠니? 결국 그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죠? 조의금 가져가신다고? 네, 다 가져가세요.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셔도 어차피 다 드리려고 했어요. 퍽이나 네가 그랬을까? 네 입으로 한 약속이니 꼭 지켜. 나중에 장부랑 다 확인할 테니까.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꼭 지금 여기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은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이분은 사돈어른 되시나 보다. 안녕하십니까? 은영이 외숙됩니다. 안녕하세요. 외삼촌님? 처외삼촌님? 죄송합니다. 호칭이 익숙하지 않네요. 저외삼촌이 맞을 겁니다. 보통 부를 일이 없으니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외삼촌? 외삼촌이 어떻게 오셨어요? 누나 장례식인데 와야지. 그나저나 돈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저 밖까지 들리던데 무슨 문제냐? 별일 아니에요. 그걸 다 들으셨어요? 안 들을 수가 없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들었을 거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돈어른. 제가 몇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조카 사위는 자리 좀 피해주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인제 와서 어른 행세라도 하시겠단 겁니까? 하시려면 진작 와서 애들 형편이나 도와주지. 인제 와서 무슨? 아무리 며느리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기로서니 사돈의 장례식장에 와서 상주를 모욕하는 건 어느 나라 법도랍니까? 게다가 고인의 명복도 빌어주지 않고 다짜고짜 조의금 타령이라니 이게 무슨 망발이란 말입니까? 물론 저희 조카가 시어머니 대하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셔야 할 분이 이렇듯 경박하시니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애들이 병원비를 쓴 돈이 얼마랍니까? 장례식 비용은 얼마고요? 조의금으로 가져가셔야 할 돈이 수억은 됩니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경박하다니요. 제가요. 시어머님이 거지꼴로 사는지 관심도 없다고 하셨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외견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들고 있는 가방으로 보나 입고 있는 옷으로 보나 돈이 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연세에 어디 회사 간부쯤 되시는 게 아니라면 자식분들이 주는 돈으로 생활하실 텐데 그 외양을 유지하시려면 돈 좀 꽤나 쓰시겠네요. 내 말이 틀립니까? 참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뭐요? 나도 돈 받았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겁니까?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본질을 자꾸 보지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미 죽을 사람한테 자꾸 돈을 쓰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결국 애들이 쓴 돈이 문제라는 건데 그게 얼마랍니까? 그 빚 다 갚아주면 제 조카한테 사과하실 겁니까? 그게 다 얼만 줄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돈 다 갚아주면 사과하겠습니다. 갚아주고나 말씀하시든가요. 은희가 누님 치료비로 쓴 돈이 얼마냐? 나한테 진작 말했으면 외삼촌이 도와줬을 텐데 몰라서 미안하다. 인제 와서 늦게나마 누님한테 사줘야 하는 의미로 그 돈은 외삼촌이 다 해주마. 외삼촌, 이래봬도 외삼촌이 미국에서 돈 좀 만지는 부동산 업자다. 걱정하지 말고 말해. 그리고 꼭 사과 받아라. 알겠지? 사돈어른은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른으로서 약속은 지키실 거라 믿겠습니다. 기가 막혀서.
돈을 갚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예, 난 돌아갈 테니 조의금 잊지 말고 보내놔. 일주일 후 공항. 외삼촌이 벌써 가시다니 좀 서운해. 그러게, 갑자기 오셔서 그 큰 돈을 손뜻 갚아주시고 뭔가 얼떨떨하다. 원래 엄마랑 사이가 엄청 좋으셨어. 아마 아플 때 못 와보고 임종도 지키지 못한 게 마음에 맺히셔서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말이나 하고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로 별 말씀은 없으셨어? 아니, 돈 안 보낸다고 또 그러시지 뭐. 그놈의 돈 진짜 지겹다.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걸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도 너무 화나서 앞으로는 절대 전화하지 마시라고 보내드린 조의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1원 한 푼 드릴 수 없다고 그래버렸어. 오빠 어머님인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앞으로 엄마한테 오는 전화는 받지도 마. 나야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네가 어떤 식으로든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싫어. 앞으로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미안하지. 솔직히 엄마 말하는 거 보고 나도 좀 그랬어. 나도 이번 일로 엄마한테 실망 많이 했던걸. 나 때문에 어머님하고 오빠하고 안 좋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런데도 나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미안하지. 2년 후. 동서 미국 다녀왔어? 부사 이쁘다. 어디야? 뉴욕? 라스베이거스는 아닌 것 같고. 또 미국의 도시가 뭐가 있지? 워싱턴? 플로리다예요. 외삼촌이 초대해 주셔서 다녀왔어요. 그간 안녕하셨죠? 아, 플로리다? 미국 드라마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뭐, 난 안녕했지. 게다가 올해는 아버님 제사도 안 지내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를 왜 안 지내요?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원래 집에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 안 지내는 그래. 그러고 보니 재작년엔 동서 어머니 아프신데 제사 왔었지? 헉! 그래서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아유, 무서워. 그건 친정 어머님이시니까. 아니, 그보다 어머님이 편찮으세요? 서방님한테 못 들었어? 어머님 아프신 지 좀 됐는데. 원래 당뇨 있으셨잖아. 그게 그 합병증이 어려운 말이었는데. 발도 시꺼매지고 그래졌어. 병 이름은 모르겠네. 발이 까매졌다고요? 족부병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맞아. 족발 비슷한 이름이었어. 동서는 가만 보면 의외로 똑똑한 것 같아. 어머님이랑 얘기할 때 보면 세상 둘도 없는 맹추 같은데 말이야. 맹추요? 제가요? 그래. 어머님 해달라는 건 다 해주잖아. 안 해줄 것 같이 하면서도 결국 매번. 지금에야 말하는 건데 차라리 어머님하고 연락 안 하기로 한 건 좀 잘한 것 같아. 다시 봤어?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하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어쩌고 계신데요? 오빤 저한테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태 어머님 아프시단 말도 전혀. 그거야 동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워낙 사랑꾼이시잖아. 이 집 남자들 그거 하나는 참 마음에 들어. 아버님 유준인가? 아버님도 그렇게 팔불출이셨다던데. 그래요? 가 아니라 알겠어요 형님. 기범 씨하고 대화 좀 해봐야겠어요. 그래. 미국에서 찍은 사진 좀 보내봐. 심심한데 그거나 보게. 제 사진을요? 왜? 어디다 안 뿌려. 나만 보고 지울게. 나 정말 심심해서 그래. 요샌 TV도 재밌는 거 안 한다고. 병원은 안 가보세요? 당뇨 합병증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머님 간호는 그럼 누가 하고 있어요? 거동도 힘드실 텐데. 화장실 급하시면 간호사 부르시겠지. 거기 병실도 좁고 침대도 딱딱해서 오래 있기 불편해. 족부병변인데 간병인도 없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계시는데요? 땡땡병원. 땡땡병원이요? 거기서 족부병변도 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워낙 작아서
왜 그런 병원으로 모셨어요? 아주버님하고 오빠가 반대했을 것 같은데. 내가 우겼어. 거기가 그래도 집이랑 가까우니까. 난 차도 없고 대중교통 너무 어려워서 맨날 정거장도 잘 못 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 병은 어차피 치료가 안 된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집에 모시려고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어머님은 뭘 하세요? 어머님은 맨날 잔소리시지. 어디가 불편하다, 병원 옮기고 싶다. 왜 이런 데다가 입원시켰냐 등등. 얼굴만 보면 자꾸 뭐라고 하셔서 병원에 잘 안 가. 아무래도 직접 뵈러 가는 게 빠르겠어요. 일단 오빠하고 통화 좀 할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그러든지 사진이나 바로 보내줘. 오빠,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지? 어? 나 어제 자기 몰래 야식 먹은 거 알았어? 만두 몇 개 렌즈에 돌려 먹었는데. 장난하지 말고. 어머님 얘기 뭐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왜? 이럴 거야? 왜 말을 안 해? 말하려고 했지.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장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엄마가 여보한테 한 말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숨길 일이 따로 있지. 이런 큰일을 숨기면 어떡해. 오늘 퇴근하면 바로 뵈러 갈 거야. 같이 갈 거지? 근데 엄마 정말 안 좋으셔서 여보 보면 놀랄 텐데. 그냥 여보는 모른 척해. 뭐야? 내가 알던 나기범 어디 가셨나요? 지금 불효자 코스프레 중이신가요? 마누라 눈치 보느라 엄마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역할이야?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괜찮겠어? 요새 엄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가면 또 안 좋은 소리 들을 텐데. 지금 상관의 말이 토다는 겁니까? 퇴근을 준비하십시오. 아이고, 미쳐.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 어울리지도 않는 군대 말투는 그만두지. 군대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디서 본 것만 많아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 숨기지 말라고. 나한테 숨기면서 오빠 마음은 또 얼마나 안 좋았겠어. 지금까지 어머님한테서 나 지켜주느라고 고생했어. 이제 충분해.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러지 않아도 돼. 병원.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은 은영이랑 같이 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은영이? 은영이가 왔어? 네, 어머님. 늦게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해요. 은영아, 은영아, 네가 애들한테 말 좀 해서 병원 좀 옮겨달라고 해봐라. 여긴 화장실 가는 것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아파 죽겠는데 와서 봐주지도 않아. 이 큰 병실에 환자도 나 혼자밖에 없고 하루 종일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있는 것도 지친다. TV 리모컨은 어디로 사라진 지 오래고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창고 같은 이런 방에 침대 몇 개 탈랑 가져다 두고 입원실이라니. 세상에 이런 병원이 어디에 있니? 그건 형수고. 근데 타령은 하지도 마. 걘 여긴 오지도 않아. 걘 맨날 TV 봐야 된다고 청소해야 하고 졸려서 자야 한다면서 여긴 안 온다. 날 이렇게 굴강 같은 곳에 버려두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여긴 어머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은 바로 바꿔드려야겠네요. 당뇨합병증 치료 잘하는 곳으로 알아볼게요. 오늘만 참으세요. 내일 바로 옮겨드릴게요. 다리는 좀 어떠세요? 어떻게는 다 썩었지. 치료가 안 돼서 다 잘라야 한다는데 다리 자르고 어떻게 사니? 아이고, 어떻게 사니? 그래도 사실 수 있다면 다행인 거죠. 벌써부터 약해지시면 안 돼요. 내일은 아침 일찍 와서 제가 병원 수속부터 다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은영아, 은영아 정말로 고맙다. 그날은 날 거들떠도 안 보는데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네가 날 신경 써주고. 그런 말씀 마세요. 솔직히 아직도 어머님이 미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요. 그런 생각일랑 마시고
어머님은 어머님 몸 추스리는 것만 생각하세요. 저도 기범 씨 마음 불편한 게 싫어서 챙겨드리는 것 뿐이니까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일주일 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형님도 같이 왔어요. 우와, 여긴 정말 쾌적하네요. 어머니, 여긴 지내실만 하시겠어요? TV도 크고 개별 냉장고도 있네요. 병원 바뀐 지가 언젠데 이제서 얼굴을 비춰. 그치만 돌봐주시는 아주머님도 계신데 제가 굳이 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있으면 아주머니도 더 불편해하실걸요? 어머님도 딱히 저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아이고, 그 간병인이 하루에 얼만지나 아니? 하루에 17만 원인가 한다고 하던데. 맞죠? 이번에 간병인 보험 처리되는 병원으로 옮기셔서 제가 어머님 앞으로 들어둔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라 돈은 안 들어요. 다행이죠? 그래, 너 잘났다. 아주 잘했다. 근데 간병인 보험까지 준비해뒀으면서 여태 그런 병원에 날 입원시킨 거야? 그건 어머님 마음 편하시라고 그런 거죠. 저도 어머님 때문에 신랑한테 엄청 혼났다고요. 맨날 잔소리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도 알잖아. 어머님은 원래 간병하시는 거 안 좋아하셔. 낫지도 않을 병이면 치료비 쓰시는 거 아까워하시잖아. 그 돈으로 남은 가족들 잘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안 그래요, 어머니? 예전부터 줄곧 동서 흉보셨잖아요. 뭐라고? 저야 아시다시피 이거 성실하고. 우리 사실 자식 낳을 생각 없으니까 돈 모아서 남겨주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저야 집에서 TV나 보면서 빈둥거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우린 딱히 돈 쓸 일이 없는데 어머님은 병원비에 돈 쓰는 거 싫어하시니까 제가 신랑을 말린 거죠. 제가 안 말렸으면 진작 어머니 치료한다고 돈 엄청 썼을 거예요. 아이고, 혈압. 아이고, 뒷목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장례식도 좋은 데서 해서 생돈 버렸다고 몇 날 며칠을 머리 싸매고 누우셔서 제가 죽이랑 얼마나 사다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치매도 오시는 건 아니겠죠? 쟤 좀 보내라.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당뇨가 아니라 혈압으로 죽겠어. 언제는 제 말이 다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시더니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럼 동서한테 좀 쪽팔리시겠다. 그쵸? 이해해요. 그럼 어머니, 앞으로는 치료 다 받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장도 크게 열고. 형님, 돌아가시다뇨. 그런 말씀 마시고 TV 보세요. 리모컨 여기. 좋아하는 프로그램 할 시간 맞죠? 아까부터 시간 신경 쓰셨잖아요. 맞아. 고마워, 동서. 저런 애가 장손 며느리라니. 아이고. 형님이 저렇게 말은 하셔도 아기가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건 어머님도 아시죠? 아니까 더 화도 못 내겠다. 게다가 다 맞는 말이고. 내가 너한테 쪽팔린 건 맞지. 네? 사돈 돌아가실 땐 솔직히 내 아들이랑 나 놀러 다니는데 돈 부족한 것만 생각했다. 어차피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한테 너네가 큰 돈 쏟아부는 게 너무 아까웠어. 치료도 안 되는데 쓰일 돈이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이 다 병원비로 들어간다니 잠깐 욕심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너한테 퍼부었다. 어머니, 사실 장례식장에서 네 외삼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끔했어. 근데 그놈이 자존심이 뭔지 끝끝내 너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안 나오더구나. 사실 그건 자존심도 아니지. 그쵸? 그런 걸 꼰대라고 하는 거. 형님, TV요. TV 보세요. 나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찾아와서 살뜰히 대해주니 정말 큰애 말대로 내가 너한테 창피한 게 맞지.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사과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더 미안해. 왜 그러세요?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돌아가신 사돈께는 내가 저 세상 가면 꼭 사죄드리마. 저 세상이라뇨. 오래오래 살다 가셔야죠. 오래오래 살다니. 이런 몸으로.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건 정말 잘못한 게 맞지. 다시 생각해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생각뿐이다. 하지만
병든 부모 때문에 자식이 길거리에 앉을 순 없지. 들어보니 나 같은 경우는 돈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하더라. 돈이요? 어머님,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병원비에 돈 쓰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해서 안 쓴 것뿐이지. 저 어머님 앞으로 보험 들어둔 거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 모아둔 돈도 좀 있고요. 신랑이나 저나 돈 욕심은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 동생네도 좀 도와줄 거잖아. 그치? 그럼요. 보험이라니, 형님 정말 잘하셨어요. 들으셨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병원비 걱정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꽤 오랜 시간 병원에서 생활하시던 어머님은 어느 날인가 뭔가 느낌이 있으셨는지 밤새 저를 앉혀놓고 오빠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버님 이야기도 해주셨죠. 마지막엔 결국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님 마음에도 저한테 했던 말들이 큰 돌처럼 맺혀 있으셨나 봐요.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미안하다 하시며 잠드신 어머님은 그날 새벽녘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당뇨로 인한 병증으로 칼륨 수치가 계속 좋지 않아 누차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형님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집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하지만 끈끈한 가족애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님은 지금도 뒷목 잡는 말씀을 간혹 하시곤 해요.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